안녕하세요, 절봉입니다. 황태자 렌즈, 빠삐용 렌즈, 오렌지. 요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썰이에요. 강호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사동에 같이 복역을 하고 렌즈 형이 교도소로 이감을 안 가는 대신에 애들 밥 주는 그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봉사를. 이제 밥을 여러 차례를 줬대요. 강호순이 1969년 10월 10일생이고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으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을 살해하였다. 경기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의왕, 시흥, 오산, 안양, 군포 지역에서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납치해서 살해했다.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2008년 12월 9일 붙잡혔고 이후에 추가 수사에서 이제 1년, 2년 사이에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처음에는 연쇄살인을 부인을 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계속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서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은 강호순이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들은 주로 노래방 도우미가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 있었다. 당시 강원도 정선군청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23살 먹은 분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한편 강호순이는 장모 집에도 불을 질러서 자신의 장모와 와이프를 살해한 혐의도 유죄 판정을 받았고, 이에 강호순이가 호감형의 외모에 또 차량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납치, 강간 살해한 점에서 미국의 테드 번디와 범행 수법과 행동 양태가 매우 비슷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호순이가 92년부터 2005년까지 결혼을 4번을 해서 아들만 셋이 있답니다. 아무튼 뭐 16살, 14살 걔네가 커서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미안하다잉. 기사 내용이야. 강호순이가 아무튼 그런 연쇄 살인범으로 해서 뭐 아주 쓰레기지요. 약한 여자들만 골라서. 근데 차 태워주실게 타실래요? 요렇게 해갖고 뭐 강아지도 개 두고 사는박이 시베리안 얘도 키우고 호남형이었는데, 그래서 강호순이 재판 과정에서도 7명에 대한 살인은 인정을 했는데 2005년 10월 30일 장모 집에 불을 질러서 장모와 4번째 부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뭐 그렇게 됐지요. 강호순이가 지가 검거된 이유에 대해서는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고 또 그만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영원히 시켜야 되고 또 그 범행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크다란 충격을 받았고 사회 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는 것, 사회적인 해악이 크고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이제 상고 포기하고 사형 확정이 됐어요. 이 강호순이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아니면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요 렌즈 형한테서도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오히려 그냥 태연하게, 그러니까 소지 뭐 청소하는 애들, 뭐 심부름하는 애들 막 부려먹는데요. 그냥 막 쌍욕하면서 얘네는 추가가 떠도 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들이 겁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역이용해서 막 노리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나오는 게 오히려 같이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왕처럼 생활함으로써 담당 형사와 해당 교도소의 교도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렌즈 형이 그 새끼 족같은 새끼 왜 그 애들이 물 갖고 와 뭐해 밖에는 못 나오니까 얘네는 이제 혼자 있고 거의 독방에 있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빛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아주 더러운 놈이래요. 이런 무시무시한 놈이랑 이제 렌즈 형이랑 같은 사동에 있었어. 이 렌즈 형이 강호순이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줄 미리 알고 계셨대요. 이제 독방에 있는 호순이한테 밥을 주러 갔는데 렌즈 형이 이제 머리도 하얘갖고 이러고 쫙 있으니까 호순이가 먼저 말을 걸더래. 며칠 밥을 주니까
아이고, 렌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우리 렌 사장님은 연세가 어찌 되세요? 이러는 거죠. 렌즈 형이 머리가 흰머리가 많은데 흰머리가 왜 생기느냐. 유전도 있지만 스트레스. 렌즈 형 스트레스는 요 까면서 생겨갖고, 카드를 까면서 생겨갖고, 풀이냐 뱅이냐, 풀이냐 뱅이냐, 요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가 배팅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생겼대요. 예. 아이고, 그러면 뭐, 강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예. 호순이가 반대로. 아니, 렌 사장님,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렌지 형이. 뭐, 아무튼 뭐, 강 선생님이랑 뭐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렌지 형이 미리 69년생인 줄 알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그거, 나 뭐, 호적이 잘못돼서 했는데, 내가 원래 67년생이에요, 67년생. 아니 사형수가 씨부레 그 징역 안 해갖고 나이를 속여. 69년생인지 다 아는데 67년생이래. 거짓말해. 왜? 형소리 듣고 싶어서. 호순이 형소리 듣고 싶어서 머리 하얀 렌지 형한테 제 원래 67년생인데요 그 호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형님 아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새끼가 워낙에 쓰레기고 그냥 내한테 형소리 들으려고 나이를 2년을 속이더라고 이 개자식이 뭐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독방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에피소드는. 독거방은 운동 시간을 1시간을 준답니다. 나중에 좀 친해졌는데 이 서울구치소는 닭장이래요. 닭장. 뭐 닭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거방에서 이제 강호순이가 혼자서 씨도 뿌리고 상추 씨도 뿌리고 배추 씨도 뿌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도 가꿔서 뭐 물도 주고 햇볕도 쏘여주고 뭐 이런데요. 어떤 날은 호순이가 이제 형님이 밥 주러 가면은 깻잎을 따서 이렇게 주더래요. 렌 사장님, 요거 내가 키워서 딴 거예요. 요거 깻잎 싸드세요. 싱싱할 때 싸드세요. 쌈 싸먹으란 얘기지. 뭐 그렇게 상추도 따주고 깻잎도 따주고 그랬대요. 제가 형님 그네 사람 죽인 애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 그 무서운 애들 인간적으로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가까이서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왜? 깻잎도 받아 먹고 말도 섞고 그러니까. 아이고 철봉씨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개만도 못하고 그냥 악마 새끼들이지 그것들 인간 아니에요. 그리고 강호순이 유영철이 정남균이 뭐 이런 것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재소자들을 바라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습니다. 이 얘기 저번에 한번 해드렸는데 내가 천하의 렌지가 어쩌다가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새끼들이랑 저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이 숨을 쉬고 저런들 그냥 쥐약이라도 타서 밥에다 타서 주고 싶은데 저것들 연명하라고 밥 퍼주고 있고 매일 마주치고 이러고 있나 싶어서 자괴감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만 손해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그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너 재소자, 나 재소자. 너는 그냥 길게 사는 애, 죽을 때까지 사는 애, 나는 좀 일찍 나가는 애. 이렇게 해야 수월하고 편합니다. 이 사형수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형수가 있고 좀 괜찮은 사형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어려운 사형수는 뭐래요? 뭐가 어려워요? 여기도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애들, 이 삥이 없는 애들은 영치금이 빵원이래. 빵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누가 부끄러워서 면회라도 가겠냐고요. 영치금이 빵원이야?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이제 조금씩 뭐 매달 얼마씩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전부인 거야. 이게 전부이고 그러면 이제 돈 없으니까 뭐 얻어먹는 거지. 애들 괴롭혀갖고 야 저쪽에서 소세지 2개 나왔으면 야 씨발 소세지 하나 안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윽박질러서 뺏어먹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렌지 형이야 필리핀에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주범이랑도 지내고 또 청부살인했던 애들랑도 지내고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와서는 그냥 예, 아이고 그러면 저보다 뭐 많으시네 이러면서 유하게 대처하고 넘어갔지만 어린애들 있잖아요. 사소들 팀으로 2인 1조가 됐는데 얘는 어린애 렌즈가 나이 많고 일은 얘가 다 하는데
엄청 무서워한대. 애들이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냥 안 가도 되는 거. 존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존내게 먼데 하루만 50번 100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왜? 이걸 받아 먹으면 그렇게 된대네. 뭘 줬는데 안 갖고 오면 계속 부르는, 야 소지! 막 이러면서 부른대요. 그러면은 렌즈 형은 저 미친 새끼야. 야 네가 가. 네가 받았으니까 이 새끼 네가 가. 이런대요. 그래서 왈왈이 사형수들은 그 사동을 완전히 휘어잡고 그냥 지 마음대로 아까 기사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휘어잡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사소라고 어린애들 있잖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들은 렌즈 형이 같이 있던 애 중에 하나는 2년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영치금 그냥 통장에 꽂아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영치금으로 4천만 원을 모아서 나간 애도 보셨대요. 필리핀도 한국도 요거만 있으면 징역 생활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번외로 돈 많은 토사장 5천 개 벌어갖고 다 쟁여놓고 만 5년 살다 나가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구치소니까 여긴 구치소잖아요. 형 집행이 안 된 애들이니까 접견 변호사를 부르는데 하하 사시 패스한 애들 말고 요새는 로스쿨 많이 해갖고 변호사 되잖아요. 로스쿨 나온 예쁘장한 변호사로 선임을 해. 그래서 그냥 오후 2시부터 변호사 접견 나가갖고 하루 종일 그냥 변호사랑 노닥거리고 그냥 뭐 어디가 요새 물 좋아요. 왜 이게 있으니까 변호사 뭐 별거 있어요? 아니 뭐 접견 변호사들 뭐 변호사는 됐는데 사건이 안 들어와 접견이라도 다니 그런 로스쿨 나온 접견 변호사들로 이렇게 돼서 뭐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이제 주로 그 접견실에서 뭐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담배도 많이 파고 뭐 그런데요. 지금도요. 아니 저번식은 뭐 들어가면 담배 한 갑에 50만 원씩 하는데 뭐 사형수라 그래도 뭐 머리에 뿔난 거 아니고 뭐 좀 애처로운 애들도 있고 삥 있는 애들은 뭐 거기서 또 이렇게 황제처럼 살고 그래요. 사형수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사형수를 사형수라고 부르지 않고 최고수라고 부른답니다. 최고수. 네,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수인데 선고를 대법원까지 다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한 사형수가 아직도 한 60명 정도 있대요. 이 사람들은 미결수. 형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교도소로 가잖아요. 구치소는 재판받는 중이니까 미결이에요. 사형수들은. 왜? 기결이면 교도소를 가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미결수라 서울구치소에 한 20명이 살고 있대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사형을 받을까? 아주 나쁜 놈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수, 두 번째 사형수 얘기는 아버지하고 형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사람이래요. 얘가 워낙에 융통성도 없고 그 뭐 호순이나 뭐 다른 사형 왈왈이 사형수들보다 얘 보면은 그냥 돈이 없고 찌그러져 갖고 그냥 영치금도 10원짜리 하나 없고 그냥 항상 허덕허덕 된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주는 밥만 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계속 앉아있으니까 전립선이 안 좋아지고 딱딱한 거를 못 씹으니까 이빨이 다 주저앉고 뭐 그런데요. 얼굴 하얗지 누렇게 떠갖고 나오지. 아무튼 가끔씩 이제 종교시설에서 몇만 원씩 넣어주는 그런 거지 같은 사형수인데 렌즈 형이 물건을 뭐 살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좀 갖다 달라면 애들 시켜서 갖다 주고 다들 물건으로 보답하는데 렌즈 형이 이제 뭐 받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사 먹든지 이래지. 왜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 뜨거운 물 갖다 줘야 되니까 부르면 가야 되니까 나이 50대 갖고 뭐 그러고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받고 말았는데 이제 이 최고수한테 뭐 이렇게 좀 더 막 이렇게 해주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요것은 유료 광고입니다, 형님들. 서울 잠원동에 있는 포커브로스 본점입니다. 포커브로스는 미국에서 포커브로스, 미국에서 건너온 정통 홀덤이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용이홀덤 TV를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유튜브 채널 용이홀덤 TV
바이바이.